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반사와. 네, 술 마시고 왔습니다. 오늘 발표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술 조금만 먹고 왔습니다. 저기 반사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거의 내사 상태인데 지금 장난이고요. 네, 제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좀 지루하실까봐 좀 개그를 약간 넣어봤어요. 그래요. 네. 오늘은 그 빅슛 보면서 모기지, 혹시 MBS 이런 거 이해 못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수라는 말 쓰려고 그랬다가 여기 미필자들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요즘 감철부대가 유행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주택은 결국 돈입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를 대출 안 끼고 에코티로 다 박아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티가 뭔가 편사원? 그러니까 부채 없이 내 자본만으로, 자기 자본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0억짜리 집을 내 돈 10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기관을 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이번에 그래가지고 집 여러 채 가지고 계시다고. 빡치게 하지 마. 하나도 없어. 그래요? 누가 막 투기 같은 거 막 한다고. 순간 진짜 개인적으로 화냈다.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나 대출 받고 싶어. 역팀 과장님. 그래, 저 새끼야. 그래서 결국에 모기지는 이렇게 대출기관을 껴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기지 대출의 특성상 저희가 집을 살 때 뭐 1, 2년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기관은 원금 회수까지 거의 20에서 30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금 묶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1년 만기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막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짱구를 굴리자 하다가 유레카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것인데 MBS란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는 것이고 간단히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집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증서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출이지? 네. 집이 아니라. 대출, 맞습니다. 대출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기관들한테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 기관들은 보통 프레디 맥이나 뭐 페니맥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유동화를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흔히 모기지 대출을 발행하고 실주택 수요자와 대출기관이 대출을 받는 이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는 반면 MBS 거래가 가능한 시장, 대출기관과 금융기관, 투자자가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그 본 계약은 프라이머리 마켓, MBS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영상 로이스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은행업을 하다가 이제 기존 은행 대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MBS라는 획기적인 상품을 가지고 와서 월스트리트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BS는 담보물, 그 대출을 풀링을 한 거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서 개인 신용 등급이 단일 물건 대비 하락하는 거죠. 여러 개를 묶어버리다 보니까 만기도 다르고 리스크 프로파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하나의 단일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졌고 반대로 대출기관들은 MBS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이 되니까 이 돈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거침없이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려를 하지 않았고 연준도 MBS를 매입했다고 하고 이렇게 MBS 시장은 인기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돈 냄새가 나니까 개나서나 MBS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위주로 MBS를 발행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애들이 또 머리가 좋으니까 또 짱구를 굴려보자 하다가 유레카! 또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지요. 여기서 나왔던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했을 때 서브프라임, 프라임보다 서브한 애들, 우량한 신용등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애들을 가지고 모기지를 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다.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해주자.
집값이 오르는데 상환을 못하겠어? 만약에 상환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택 압류하면은 시세 차익 먹고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빅숏 영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이미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모기지 오리지네이션 바이 크레딧 스코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 애들이 밑에 있을수록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인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신용 등급 낮은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얘네가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고 재무 건전성이 회복이 되면서 요즘에는 파이코 스코어가 높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체질 개선을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부채 비율을 보는 것인데 실제로 요 06, 07년도에 보면은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때 최대한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프라임이든 서브프라임이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줘가지고 주택을 사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많이 일으킨 다음에 문제가 터진 뒤로는 크게 조절이 됐던 것이고 이때 또 저조하다가 이때 올라갔다가 또 2018년도에 떨어지면서 지금은 과거 대비 요때 대비하는 뭐 절반 수준 정도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이게 결국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프라이머리 마켓이 굉장히 작다가 맞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MBS를 사게끔 만들었고 이제 사야 되는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막 한번 경험하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은행들이 더 대출을 하게 된 거고. 그쵸.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예전에 좀 작게 성장했다가 최근에 이 MBS 시장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었다는 게 어떤 판사원의 결론인 거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프라임에서 만족을 못하고 서브프라임으로 넘어가고 그 뒤로 막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08년도 위기가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랄 해저드 관점에서는 소파이나 이런 모랄? 모랄? 그래요. 네. 모랄 해저드라는 게 있어 찾아봐. 네. 모랄 해저드 관점에서는 어찌됐건 이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디폴트 할 확률이 없는 거네. 그쵸. 떠넘겨버리니까 우리는 손 털었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폭탄 돌리기를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만 떠안는 어떤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디맥하고 페니맥 이런 회사는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걔네 또 원리금 보장을 또 해줘. 그래서 원리금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 투자들이 더 믿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한번 망할 뻔했었지. 그렇죠. 그렇지. 2008년도가 그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금융선 시장이 이렇다라는 게 이제 판사원의 의견인 거지? 네, 맞습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